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법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서도 앞으로는 2, 3인용 공급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움 말씀에 장계왕 해설위원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가 새로 생기거나 재생 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법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도시개발법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또 쾌적한 어떤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제반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게 도시개발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지자체장들이 도시사 이런 지자체장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고시된 구역 내에다가 주거나 상업, 산업, 유통, 정보, 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한 단지를 만들거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은평 뉴타운 지역, 이게 다 도시개발 사업이죠. 송파 문정지구,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곡지구,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런 도시개발 사업에 관련된 법규가 그동안에 상당히 저해 요소가 있다고 해갖고 이번에 많이 완화를 하면서 좀 선진 형태로 바꿨다. 이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서 낙후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낙후 지역과 수익이 많이 나는 수익 지역을 묶어갖고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결합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번에 법제화를 시켰다. 이게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네. 두 번째로 이런 도시개발을 할 때 기존에는 토지들을 매입을 하거나 환지를 해갖고 일반적으로 하죠. 이런 환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토지를 대신 줬다라고 하는 거죠.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의 토지를 공공기관에서 갖고 가서 개발을 해서 일정 부분의 환지를 해서 간보율이라고 하죠.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거를 빼고 간보율을 빼고 나머지 토지를 기존 토지 주인한테 주는 환지 방식을 이번에 대폭 개선을 해갖고 네. 이체환지라고 하는 개념. 이체환지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토지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건축물로 대신해갖고, 토지비 대신 주는 이런 입주환직 방식 제도를 이번에 새로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에 대한 결합개발 대상 구역을 이번에 좀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좀 구체화를 시키고 또 개발계획 공모 제도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을 해갖고 기존에 이미 지난 9월달하고 지난 1월달에 작년 9월하고 1월달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원주민들의 도시개발을 하면 기존에 살던 사람 나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정착률을 좀 높이기 위한 이런 방안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이 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다 이제 개발 대상 지역을 구체화시키고 이런 쪽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도시개발 시행령 또 그리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는 시행규칙 이거를 만들어 갖고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13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 예고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위 법령을 보다 좀 구체화시키고 미비됐던 점을 개선 보완해 갖고 이번에 발표한 자료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개정 내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도시 전체 전 국토를 대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결합개발 방식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이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꼈던 건데 가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짓는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에 대해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네. 특히 이제 뭐 공공에서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개발에서 주축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민간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민간업자가 특히 이제 이 도시개발을 진행을 할 때 수익성이 낮은 쪽은 참여를 안 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익성이 좋은 쪽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수익성이 높은 지역 이거를 묶어갖고 같이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하는 이런 방식을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법제화를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적으로 인기 있는 아파트 지역을 개발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문화나 체육, 생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만 따로 도시개발을 하라면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기가 좋고 수익성이 좋은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걸 이런 어떤 문화, 체육, 생태, 복지 이런 수익성이 낮은 지역 갖고 같이 묶어갖고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에 법제화를 해갖고 진행을 한다. 이런 결합 개발 방식에 도입하는 이유는 뭐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도시민의 주거 안정을 좀 시키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일시적으로 전세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걸 사전에 이제 예방하고 특히 500억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인 대규모 도시 계획 사업을 추진할 때 민자 유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자 유치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쪽을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결합 개발 방식을 해갖고 민간 사업자가 활발하게 이런 쪽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이런 사업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익률은 좀 다소 낮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한다는 데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들에게 더 나은 시설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또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이 부동산 개발업자도 도시개발자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예, 부동산 개발업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개발업 리츠 쪽을 하는 쪽에서는 단독 시행은 안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공공이 참여를 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일정 지분을 갖고 제한적 참여는 지금까지 가능했댔는데 이번 법규 개정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도시개발 사업에 단독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 도입 배경은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부동산 개발을 좀 만들어 보자. 투자 회사를 더 육성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민간 자본을 좀 많이 끌어당겨야 되는데, 민간 자본 중에 특히 이제 이런 부동산 개발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쪽이 이제 금융기관이나 연기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연기금이나 금융사가 이쪽에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공적 투자 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공동 시행만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회사죠. 이쪽이 단독 시행을 허용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시행 자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시행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까지 제한적 민간 참여도 가능했댔는데 앞으로는 공동 출자